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채널팀 김동공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뒷걸음질을 좀 쳤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조금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반기에 반도체 반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에 들어가야 되나 조금 지금 담아놔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김영재 멘토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최근 2차 전지 주가를 보면 좀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또 여기에 실적이 아닌 2, 3년 후의 실적을 좀 땡겨서 추정 실적을 좀 적용했기 때문에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 자체로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도 사실 테슬라 주가가 좀 하락하는 날은 동반 하락했다가 또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단기 주가 전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좀 혼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긍정적인 면은 먼저 30일 날 테슬라가 2분기 판매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데요. 2분기에 44만 5천 대를 판매 예상하고 있어서 전분기 42만 3천 대 대비 좀 많이 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 수치가 시장 기대치보다 좋을 경우에만 테슬라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네.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주 초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점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데 3일 전에 그 발간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의 양극재 그 판매 가격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나쁜 소식인데요. 2분기 대비로도 한 39% 판매 가격 하락이 지금 전망되고 있고 하락폭 자체도 2분기 대비 좀 확대된다는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소재단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양극재의 투자 리스크가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2차 전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예상이 일단 예상보다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이틀 전부터 지금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부정적인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보면 현재가 2차 전지에 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은 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좀 보수적 관점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 포트넷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여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2차 전지 이외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연초 대비로는 2차 전지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2분기 실적 기대를 앞두고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LG화학 주가 나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LG화학이 좀 급락했죠. 여수에 있는 공장 일시 중단 소식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오늘은 다시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규모 증자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렇게 업황이 좀 부진한 회사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동국 멘토께도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테슬라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2분기에도 실적은 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물론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는 2분기에 판매 대수 자체는 일단 좀 많이 나왔던 상황들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유는 좀 중국 쪽에서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좀 재밌는 것들은 판매 대수는 중국에서 많이 팔았지만 점유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조금 저가를 기반으로 해서 점유율도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도 포함이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쪽에서의 공격적인 어떤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불안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중국의 양극재 업체 고션이 지금 미국 진출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뭐 알려진 공장 건설 위치는 미시간주고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이 약 우리나라 금액으로 3조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상에서 지금 진출이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들인데 지금 고션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지금 폭스바겐으로 지금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설립자였던 이제 중국인 리젠 회장이고요. 이사회들도 전부 다 이제 중국인들로 좀 갖춰져 있어서 사실상 중국 회사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주주 구성들 기준에서 이제 좀 약간 다국적 기업으로 되면서 과연 이게 미국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지금 고션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CATL 역시도 같이 이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쪽에다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이제 좀 계속해서 해 나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 IRA 법안들이 나온 이후에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길이 좀 막히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 기업들이 조금 더 미국 수출이 원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일정 부분 좀 희석이 되는 이슈들이 좀 벌어지게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악재가 조금 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미국에서는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이제 점유율 확대를 좀 막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미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좀 용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느냐 이것들을 좀 확인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이 좀 힘을 얻어서인지 좀 뭐 예전에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특히 소재주 쪽에서 공매도가 좀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데요. 이것들 때문에 변동성들은 좀 커질 수 있고 주가에 대한 단기 상승 여력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100억 정도 주식을 샀다가 50% 손실이 나서 네네. 손절 매를 하게 되면 한 50억 정도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좀 반대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0억을 샀는데 50%가 올라서 손절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150억을 사야 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은 좀 상당히 좀 클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와 그리고 투자를 조금 분리를 해보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테크니컬적으로 매매를 네네.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제 폭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공모주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CQCN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영재 멘토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 오늘 이제 제도가 변경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도의 의미를 아까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김영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뭐 핀테크 보안 전문 업체, 뭐 AI와도 좀 관련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현재 많이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좀 아주 초소형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의 원인은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도가 바뀐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만 바뀌었다고 오늘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팬데믹 시절에 공모주에 대한 광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시장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뭐 상대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형성시켜서 무리하게 높은 몸값을 지불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네. 그에 비해서 지금은 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공모가를 좀 체크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높은 수익률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400%까지 이제 초반 상승률을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인기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모 당시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업황, 매력도 거기에 밸류에이션이 좀 적정하고 좀 뻥튀기 안 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 여기에 기간의 어떤 수요 예측에 대한 경쟁률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상당히 이런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인기 높은 오픈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내일도 이제 좀 인기가 높았던 종목 알맹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요거에서 어떻게 또 수익이 나오는지도 네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본질 가치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초기에는 공모주가 그 수급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주가가 연동되기 때문에 이 기간 좀 피하시고 한 1, 2주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네네. 분이시라면 좀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모시장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시죠. 그러니까 공모가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이제 우리 주식을 이 정도에 팔고 싶습니다라고 증권사하고 같이 평가 받아가지고 내놓는 가격이고요. 그 가격이 이제 시장에 올라오면 첫날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제 시초가라는 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제한폭을 이제 400%까지 올려놓은 거니까 얼마든지 시장에서 평가가 높다면 수요가 많다면 첫날 이제 공모가의 4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거는 제도상이 그렇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220% 정도에서 멈췄고 내일 또 알맹이라는 종목 상장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상하한가 지금 이 개별 종목들 상하한가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국처럼 확 열어버릴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리어 시장이 더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반대로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김동국 멘토께서는 오늘 UAM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소식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미국 에비에이션이 이제 미국에서 이 시험 주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연방정부 비행 허가를 일단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상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좀 시장에 녹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일정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 이제 국토교통부 계획상에서는 2025년 정도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각 기업들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최근 UAM 기체에 들어가는 전기 기반 동력 장치를 처음 선보였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몸체만 공개를 했었던 SK텔레콤에서 UAM 시제기도 최근 전체 모습을 공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까지가 일단 좀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도 지난해 UAM 컨셉 모델들을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따져보면 일단 좀 한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그룹이 지난 파리 에어쇼에서 이제 공동 개발 미국 오버 에어사와 공동 개발 중인 6인승 버터플라이 모형들을 이제 선보였었는데 이 파리 에어쇼가 좀 중요한 이유는 이 에어쇼에서 각종 수주와 그리고 발주들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좀 선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가 좀 선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로 이제 좀 모형들을 공개했던 게 2021년에 공개가 됐는데 추진 개최와 함께 이제 전시된 게 이번이 좀 처음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제기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간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온 하나가 2025년까지 상용화를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5년 상용화가 되겠지만 그 안에서의 조금의 삐끗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국토교통부 계획에 다 말맞출 수가 없을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들이 바로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좀 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계획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좀 재밌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네. 2025년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서 2025년에 이제 세계 이 UAM 시장 규모를 살펴보니까 약 1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80조 원, 40년에는 800조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불확실한 점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완제품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들에 대한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일단 이제 처음에 2025년에 출시되고 나서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캐파가 상당히 좀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조금 더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때마다의 어떤 하나의 네. 이슈에 의한 테마주 매매 정도로 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주 얘기 조금 해볼까요? 오늘 메가스타일이랑 사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세무조사,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이벤트로 끝날까요? 아니면 투자하고 계신 주주라면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김영재 멘토께 묻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메가스터디 그룹주 전반적으로 보면 세무조사 소식에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그 주가 흐름을 본다 그러면 수년간 좀 하락 추세를 기록 중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로는 거의 보합 수준의 주가를 보이고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연초 대비 30% 정도 하락했고 메가MD는 한 10% 정도 하락해서 27% 정도 상승한 코스닥 대비로는 매우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재무제표에서 어떤 수익성 지표를 좀 보시면 매출이 오히려 역성장하는 종목이 2개나 있을 정도로 전체 전반적으로 그룹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메가스타티 그룹의 핵심 매출은 사실 뭐 대학 입시와 관련한 그런 매출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정부가 올해 그 수능 정책을 변경시켰는데 이것이 대형 입시 학원에 득이 되는 조치인지 실이 될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번 수능을 치러본 결과가 나와야지 좀 확인이 될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황 및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은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정부가 수능 정책을 변경한 것이 높은 사교육비를 잡으려는 목적이 있고 또 대통령실도 학원과 교육당국의 유착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일단 대형 입시학원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실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뭐 미국 연준의 정책에 대응하는 반대로 대응하는 것이 투자 실패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는 그런 경험적인 논을 볼 때 네. 이번 정부 정책에도 좀 대응하지 않는 것이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기술적으로 장기적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에 대해서 예견하기보다는 추세가 상승 전환한 이후에부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그러면은 네네. 비중을 축소해야 되느냐? 저는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추세상으로 저항선을 만났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너무 맞서지 말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교육업체들 좀 보자라는 의견 김영재 멘토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가져오신 시장의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동공 멘토 그리고 김영재 멘토 오늘 뽑아오신 종목이 김영재 멘토 LS 일렉트릭 가져오셨어요. 북미 전력기기 업황 호조로 동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동공 멘토는 HPSP 반도체 미세화 공정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하셨는데 방금 전에 김영재 멘토가 말씀을 좀 길게 하셨으니까요. 김동공 멘토의 HPSP부터 먼저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PSP 반도체, SPSP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좀 핵심되는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는 결국 미세화입니다. 결국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소모도 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들이 좀 작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좀 공정들의 열 처리 공정들을 진행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금속 배선들이 녹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HPSP의 어닐링 장비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저온에서의 공정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 어닐링 장비가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현재 HPSP에서는 이제 세계 유일의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독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한 60%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정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6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시장, 그러니까 매출과 실적이 우호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있는 상황들인데 중국 쪽에 매출이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기존에 있었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매매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8,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전에는 중국의 매출 비중 많고 중국의 사업 잘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매출 비중이 없는 게 투자 포인트에 들어가는군요. HPSP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확인했고요. 목표가 33,000원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영채 멘토가 가져오신 LS 일렉트릭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근데 뭐 LS 일렉트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용 전력 그리고 자동화기기 생산 업체인데 특히 안정적으로 그 전기 공급을 주고받는 배전 솔루션에 좀 특화된 그런 업체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는 실적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분기에 벌써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금 컨센서스 대비 40%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원인은 일단 북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후된 그리드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또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런 수요가 증가로 송배송망 용량을 좀 증가하려는 그런 신규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재평에 따른 이수요량으로
미국 내 그런 대규모 공장 증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조금 지금 제한적이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어떤 미중 분쟁 심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관리 체계가 좀 붕괴되면서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의 어떤 납기 요구의 대응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년 2, 3위 인자였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미국 공장 증설이 상당히 지금 빨리 진행 중인데 여기에 동반해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SK 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공장 배전 솔루션 공급자를 선정된 것으로 시작해서 미국,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에서 배터리 3사가 추진하는 공장 프로젝트 6개 사업을 수주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건설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의 전력 시스템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역시도 뭐 사실은 숨은 2차 전지 수혜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비수기엔 1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2분기 실적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어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피크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 소형 변압기 수출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한 754억 원인데 최소 10% 이상 초과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10.7배 수준인데요. 네. 과거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고요. 또 수급은 연기금 위주의 기간 매수세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입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 속도 대비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느리다는 점에서 아직도 매력적인 주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 6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재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